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위안부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윤미향의 직접적인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표인 이해찬이 같은 경우는 윤미향이를 싸고 돌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자성을 바란다며 큰 소리를 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홍철기 부장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해찬이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향한 우리 국민적 지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자성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말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미향의 기행들이 다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요.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 3%만이 할머니들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180석, 열린민주당 빼면 177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거대 민주당의 당대표 이해찬, 이제는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요. 나는 윤미향 지키겠다. 근데 단순히 지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꾸짖기까지 했는데요. 그 내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조국 사태 때부터 민주당 쪽 사람들이 하는 일관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회 지도층 정도 돼서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 된다면은 일정 부분, 당연히 사생활 부분, 신상 부분 모범적이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모범도 기대를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윤리는 다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30년을 활동하며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보수 우파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대한민국을 운영해 가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딱 들어맞잖아요. 이해찬은 정말 진짜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여기까지 해온 30년 활동이 정쟁에 희생되거나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밝혀지는 바로는 30년 동안 악의적으로 이 활동 자체를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윤미향이. 그런데 이해찬은 마치 제3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반일 프레임 씌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대단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해찬만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지만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굴복해서는 안 되는 주어가 뭐겠습니까? 민주당, 문재인, 그리고 윤미향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빚어진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다.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부분으로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부분인지, 대표적인 게 자기 아버지를 쉼터의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사실상 쉼터는
운영을 안 하면서 펜션으로 운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사로운 부분인가요? 지금 할머니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의 3%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했다는데 그게 사사로운 부분인가요? 이해찬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도약할 수 있게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물타기죠. 윤미향이 잘못해서 윤미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또 사회적인 풍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윤미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사회와 반대되는 일인가요?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사회라는 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사회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 결국 국민들이 모든 부분에 다 배치가 돼 있고 모든 부분에서 역할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자성하라! 왜 윤미향을 비판하냐? 왜 윤미향에게 누명을 씌우냐라고 이해찬이 국민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오만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다 보니까 표를 구걸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만해진 건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 국민의 입장은 완전히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70%는 윤미향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2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조사를 한 여론조사 기관은 리얼미터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쫙 보면요. 나머지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사퇴해야 된다가 웬만한 연령대가 다 70%가 넘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70%가 사퇴해야 된다? 30% 정도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연령대를 봤을 때 40대 사퇴해야 된다? 48.6%. 사퇴할 필요가 없다. 38.9%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요. 사실은 8.8%. 결국에는 이자들은요. 40대 다른 연령대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에도 보여주었듯이 저와 비슷한 40대들 정말 정신 못 차렸고요. 진영 논리에 갇혔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답인지 아니면은 윤미향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연령대, 세대와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민주당의 오만함을 뒷받침하는 세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만함이 당대표인 이해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윤미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 이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저자들을 뽑은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미향의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를 돕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위안부를 팔아서 자신들의 뱃속을 챙겼다는 그 위선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이해찬이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윤미향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윤미향이를 인재로 들여온 민주당의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윤미향 자신들을 향한 문제제기에 대해 되려 우리 국민들을 꾸짖으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뒷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180석이라는 공룡여당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공룡여당 민주당 자신들을 향한 진정성 있고 정상적인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소리치며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나라가 작살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는 민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신의 한수를 후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수의 소중한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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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이 장 볼 때 힘듭니다. 김치 하려면요, 김치 사야지,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지, 들고 와야지, 뭐 와서 또 버무려야지, 안 도와주면 짜증나지. 야, 그래봐야 집에서 하는 거 몇 킬로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포기김치 국산입니다. 고춧가루 국산입니다. 5.5 깍두기 500g 포함해서 6kg가 3만원. 애국자가 만듭니다.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태극기 나오신 애국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김치를 제공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포기김치 5.5 깍두기 500g, 예, 총각김치 5.5 깍두기 500g 해갖고 35,000원. 굉장히 쌉니다. 010-6727-4982, 예, 문자 주문 넣어주시면 답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오메기떡, 김치 다 맛있는 댓글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실 것 같으면 댓글 좀 많이 봐주세요. 자, 요 김치는 또 우리 홍철기 부장이 잘 설명해. 예, 이 김치가요 정말 맛있어요. 일단 아삭아삭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보통 김치 먹을 때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눅눅하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풀어지면은 이게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특히 이거 총각김치, 저는 완전히 총각김치 팬이 됐는데 알싸한 맛이 들기 때문에 예, 이 총각김치 딱 2조각이면은 밥이 한 공기가 사라집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좋은데 저희 와이프가 3만원, 35,000원이라는 얘기 듣고 6kg에 그것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격만 딱 듣더니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국산이냐? 당연히 국산이죠. 해남 배추로 만든 국산이고요. 해남 배추. 예, 그리고 고춧가루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식당에서 김치를 만들 때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국산이랑 중국산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향을 좀 타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진짜 국산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향의 문제가 아니라 고춧가루 맨날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혹시 쇠가루라도 들어있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중국산 보면 그런 걱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산 고춧가루니까요. 국산 고춧가루 얼마나 고추가 비쌉니까? 그 맛있는 비싼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팍팍 뿌려가지고 만든 김치. 근데 값이 3만원. 그것도 6kg에. 이거는요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광고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자, 010-6727-4982로 문자 주문 주시는데요. 해남김치가 좀 두툼해요. 그래서 받으시면은 한 이틀 3일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고랭지 김치가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는요, 김치가 후들후들해요. 국산 배추, 그 다음에 국산 고춧가루로 양념된, 예, 우리 신의 한수 김치 010-6727-4982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